내일 23일이면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입니다. 김해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리는데 이번에는 통합당의 주호영 대표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통합당으로서는 5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주호영 대표는 5.18 광주 추도식에도 참석을 했죠. 통합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상대를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시절 사진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상생의 성숙한 민주주의 정치를 처음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정부를 열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본격 시도했다고 봅니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를 배제하려는 방법으로는 상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화와 타협을 거치고도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고 그에 승복해야 상생이 가능한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인데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죠. 이번 선거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지난 총선을 통해서 위성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민주당 스스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수처법은 경찰과 검찰, 법원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힙니다. 현 정권의 각종 비리를 묻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토론과 타협보다는 힘으로 이들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는 달리 상생보다는 배제를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노무현 시대를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은 검찰 수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박연차 회장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이 김해가 고향으로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정치적 후원을 했다고 하죠. 10년 전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 기억하시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준 죄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다 5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 주위에 좀 나눠 썼을 뿐인데 왜 그러느냐는 박연차 회장의 말이 유행이 되기도 했죠. 노무현 대통령도 박연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소위 640만 달러 얘기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의 불행을 말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노무현 대통령을 퇴임 뒤 표적 수사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정치 보복인 것도 맞죠. 상생을 강조했던 노무현이지만 이명박의 배제 정치에 희생된 셈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으로 상생보다는 배제로 기울고 있다는 점에서도 검찰개혁은 의혹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적이고 기득권에 저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또 김영삼, 김대중이 지역주의 기반 위에 세를 앞세운 패거리 정치를 했다면 노무현은 정책을 통해 지지층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YS와 DJ를 극복하려 한 것이죠. 김해 봉화마을에 가면 추모의 집이 있고 노무현 어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 봉화마을에서 밀짚 모자를 들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50 청문회 스타로 부상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을 본받아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처가의 좌익 활동이 문제가 되자 나보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인데 익살스러운 모습입니다. 부산역 유세에서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정치인도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사를 만들어보자고 외칩니다. 소위 김영삼의 3당 합당을 거부한 전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역주의 극복하겠다며 부산에 출마했다 떨어지자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다며 다시 재기하겠다고 밝혀 감동을 주기도 했죠.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봉화마을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개혁을 강조한 것 등 모두 봉화마을 추모의 집에 전시된 어록들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다소 거칠고 공격적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남북대화 하나만 선곡시키면 다 깽판 쳐도 괜찮다. 미국 좀 안 갔다고 반미냐? 반미면 또 어떠냐? 미국 엉덩이 뒤에서 백 쓰면서 숨지 마라.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남는 장사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핵이 아니라 인공위성일 수도 있다.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때 국민도 못해 먹겠다는 얘기도 나왔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은 잡겠다. 하지만 강남에 부동산은 폭등했습니다.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 했는데도 강남에 진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즐기고 말로 싸우고 말에 도취되기도 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중에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길어져 다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 적도 많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노 대통령은 퇴임 뒤 김해 와서도 화려한 말잔치를 이어갔습니다. 봉화마을을 찾는 지지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즐겼고요. 저도 여러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주제는 대부분 시민들의 정치 참여, 기득권 타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말 때문에 탄핵을 비롯한 갈등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품격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지층을 모으려 했고 상생하는 성숙된 민주정치를 선보인 대통령입니다. 재임 시절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에게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대연정을 제안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물끄러미 박근혜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노무현의 상생의 꿈이 좌절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의 지지세를 등에 업은 것은 맞지만 혁신도시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습니다.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같은 지지층이 반대하는 정책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밀어붙이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노무현의 정책 중심의 정치는 이후 민주당 재기의 발판이 됐다고 봅니다. 다양한 복지정책, 대북정책 등을 선보이면서 여전히 패거리 정치에 머무른 보수정당과는 차별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성공한 대통령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서민적인 언행을 바탕으로 상생과 정책 중심의 정치를 선보인 것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생보다는 야당을 보복하고 배제하려는 것은 노무현 정신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